노력에 대해서 조언을 좀 받고 싶습니다. 거의 이런 거는 수준이 한 저기 뭐냐 적어도 수준이 한 10 정도 있어야 얘기해야 되는 건데 엄청난 지금 질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기 되게 힘들다 실제. 자 그러면 먼저 1번이 뭐냐면은 투자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진짜.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라. 돈의 속성에 내가 얘기를 했을 거야. 돈이 따박따박 작게 들어와도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힘이 세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죠. 중력의 힘이 강하다.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려면 사실 직장을 다니든 또 아니면 뭔가 획기적인 상황에 있어서 창업을 해서 회사를 차리든 차려서 고생을 하겠죠 나중에. 그렇지만 또 그것도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거기서 또 수입이 발생이 계속 되는 거니까 어떤 가치를 두든 어쨌든 고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라. 적지만 어쨌든 알차게 매번 들어오는 돈을 무조건 받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장기적인 투자 방법 뭐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 지금 한국 경제의 대내외 조건들 이를테면 금리와 환율 미국 중국의 무역 정책 지금 얘기를 우리가 코로나를 이번에 겪으면서 사실은 이게 대내외 조건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K방역해서 되게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잘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잘 해왔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개인적인 또 사회재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별개의 문제를 두더라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코로나가 생기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 결론이 나왔죠. OECD 국가에서 우리 한국이 빠졌어.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빠져갖고 GDP가 다 엉망으로 됐는데 그나마 우리는 덜 빠졌다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방역 실패는 미국이나 유럽들 엉망됐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지켜왔다. 이 부분은.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일 미국과 중국의 이 전쟁이 나는 머리가 아픕니다. 솔직히. 오바마 시대 정권 때에는 오바마가 굉장히 모든 나라들을 친화적으로 유화적으로 생각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뭐냐면 아메리카니즈 퍼스트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들 내부에서는 뭘 가지고 있냐면 자기네들의 그 나라의 경제 규모에 반을 따라오는 나라가 있으면은 죽여버리자라는 인식을 다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 정치 세력 안에는. 그때까지 정책 기조가 사실 다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런데 오바마가 8년을 하면서 중국이 크는 거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융화적으로 정책을 핀 거야. 중국이 저렇게 빨리 따라올지 사실은 몰랐어. 솔직히. 그리고 가장 유색인종이었잖아요. 오바마가. 유일한 유색인종이 다 지금까지 백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떠냐면 중국이 저렇게 크게 발전해 올지도 몰랐고 내수시장이 워낙 규모가 크니까 저렇게 커질지도 몰랐는데 이게 자기들 상상 초월할 정도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트럼프가 죽이겠다는 것에 거의 찬성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백인들이 이제 자기들 우월감도 있었는데다가 오바마가 하면서 유색인종들이 많이 또 이제 우리도 동양이 되니까 커지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또 뭐냐면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미국 백인이면서도 블루 컬러들 그러니까 노동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필리핀 부유가 심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쥐어 잡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됐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겼죠. 이번 바이든이 결국 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기조는 다 달라지는데 중국에 대해서 하는 정책만큼은 트럼프가 잘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 미국의 경제 규모는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시총 규모 우리 확인했잖아요. 어마무시하죠. 그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미국이 실제는 금융대국이에요. 금융으로 돈을 먹고 사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금융제도들이 나왔고 그걸로 실제로 많은 돈을 벌고 실제 이런 모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바이든 정부에서 그거는 바뀔 리가 없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실은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하고 싶으면 그래서 미국이 밉다가 아니고 참 대단하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을 똘똘 뭉치는 성향이 있고 우리가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가 힘이 없으면 아주 큰 호랑이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걸 누려야 된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는 기조를 잘 보고 우리도 미국이 가는 기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그걸 타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허물러 있는 중국을 미국이 워낙 지금 잡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또 중국에 수출하고 하는 그 시장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 없단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잘 해가야 될 것인지를 경제적으로 머리가 터지는 상황이죠. 이게 정치적으로 한번 삐걱거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선순환 돼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게 그럼 왜 지금 이 얘기를 했을까? 저는 미국 주식도 하고 중국 주식도 다 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양쪽 다 이게 흐름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래요.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활발히 교육이 일어나면서 거의 5G를 쥐어잡고 있을 때 미국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보면 알지만 우리나라보다 인터넷이 느려요. 엄청. 그리고 뭐 또 뭐 하와이나 괌 쪽에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도대체 인터넷인가? 이게 도대체 선진국인가? 사람 속 터져서 죽겠다. 이렇단 말이죠. 인터넷 진짜 느려요. 이제 요즘 많이 빨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내가 다닐 때만 해도 내가 있었을 때만 해도 그랬으니까 이 5G가 이제 혁명이 되면서 값싼 장비들이 거의 중국에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화해 그 정보 못쓰게 하면서 다 지금 제재를 하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떠냐면 대장주로 흘러가던 중국의 그 엄청난 5G랑 관련되는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식을 앞에까지는 잘 먹었는데 중국 주식을 잘 먹었는데 주식이 반토막 났어. 그러면 그 주식, 그 회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왜? 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난 다음에 고정비를 뺀 나머지를 내가 항상 저축을 하겠다고 가지고 있는 돈들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럼 뭐냐, 나는 그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믿지 못하면 그 단가를 못 낮추지. 이 회사를 믿어요. 해외에서 물길이 터지면 더 네스워킹일 거고, 중국 시장, 자국 내 시장도 워낙 넓기 때문에 얘들이 뭐 문제가 생기는 게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중국 주식에 또 이제 물타기 작전을 해서 단가를 지금 낮춰가지고 앞에 한 10몇 프로 마이너스 나이다가 지금 한 마이너스 한 7% 정도로 낮췄어요. 이게 지금 나한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지금은 뭐 나스닥주가 워낙 올라가고 있긴 한데 요즘 조정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피디랑 나랑 샀던 펀드, 네. 그것도 약간 조정 받을 거예요. 지금 주식의 나스닥 포지셔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왜? 너무 고점을 갔기 때문에. 그럼 나 여기서 그냥 팔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고점이라고 보면. 이걸 뚫을까? 생각하면 나 그냥 갖고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어쨌든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그래도 뭐 또 잘 가는 주식들은 또 잘 가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과연 남일이냐, 남일이 아니다,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상이에요.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요즘 그 또피디님 추천으로 펀드 IT 기업에 이제 그거를 또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아직 제가 기본금이 적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제 넣어야 어느 주기로 이제 맞춰서 넣어야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궁금해요. 펀드를 한다는 건 뭐 좀 장기적으로 보고 마음 편하게 가자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섹트는 괜찮은 데를 잡았기 때문에 빠진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어쨌든 그걸 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올라가는 시점에 많은 돈을 먹지는 못하지만 뭐 수익률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좀 빠질 때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떨어질 때 그럼 나는 물 타질 거야. 또 그냥 매달 간격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제일 여러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잘 정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우리 아마겟돈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제가 한 번씩 아마 실시간 뭐 이런 거 한번 하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지금까지는 아직 큰 이런 빅 이슈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다 보면 아주 큰 빅 이슈가 나타날 소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생겼는데, 그러면 코로나 생겼을 당시에 어땠어요? 주식 갖고 있는 펀드 갖고 있는 전부 다 50%씩 바닥에 쳤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 멘탈을 이제 잡아야 되니까 이게 과연 극복될 수 있는 것이냐, 어떨 것이냐가
너무나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내고 하는데 또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싶다. 오늘 사실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게 1월 29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코스피가 3일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무슨 기기 이슈가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하나의 이슈라고 그러면 사실은 공매도 이슈가 있죠. 3월 16일 날 15일 되면 끝나는 공매도. 그 공매도 이슈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이슈가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가끔씩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제 뉴스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도 무엇이든 개탈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을 개타면 가치를 개타고 가치를 개타면 원리를 개탄다. 감사합니다.